손 없는 부인들은 쌀 대신 떠주면 딴에는 소리에 몰두 중이라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습니다. 신봉사 좋아라 이에 젖 좀 먹여주오 뱃속 전단시 냇물에 빨래하는 부인들께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에 젖 좀 먹여주오 여보시오 봉사님 예 수복 감령하옵소서 젖을 얻어먹이라 이집 저 집을 다닐 적을 목청이 커서 소리를 시작했다는 꼬마 소녀. 막상 배우니 어떤 노래보다 재밌다는 은혜입니다. 노적인들 아니줘야 아니 올 수 있겠느냐 춘향이를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네 내일 사이를 걱정하지 어려긴 중년을 넘기고도 아마추어 소리꾼이라도 되고 싶다는 이들. 인당 박동진이 소리를 풀어놓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보는데요. 남들도 사이가 저리 아질아질 어여쁜가 밤마다 그 목청을 따라 한세기 인당 박동진의 삶을 만나봅니다. 왕자에게 일창 편지 읽어 모르고 춘향 운전 의사토가 신우의 운봉이 가만히 생각하니 그 이몽룡 생긴 것이 눈에서는 불이 철철 흐르는지라 아무래도 고이 자너서 자리 밑에 그 글을 슬그머니 내갖고 저짝 지둥나무 밑이가 가만히 펴보니 환장하게 생겼거든. 명창, 시대의 소리꾼, 국창. 심지어 인당 박동진이 타계하던 때에는 하늘 무대로 간 지상의 명창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따라붙는 수식어가 참 많고도 화려한데요. 미주난 천이 허려 옥반가요 만승거라 남은 벼락 맞았소 종로 무대를 자신의 소리마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똥물도 마다않는 그였습니다. 여봉관이야 나 운봉 그 야단 났으니 먼저 갑니다. 곡성영감이 술이 요마마. 인당 박동진의 소리가 그 맥을 이어가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입니다. 그래 인분 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힘 먹고 목이 안 나와서 진짜 고생무진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리하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다 내보내요. 안 가르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김소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큰 선생님일수록 아무나 안 받습니다. 아무나 안 받고 항상 그 말씀을 소리보다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느니라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로 얼마나 됐냐고. 올해 시작. 올해 상처몇 되는가 언제나 다시 고향에 가서 부게 소리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던 여고생 김양숙은 무작정 서울 단성사로 박동진 선생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찾아왔건만
보기 좋게 거절당한 여고생 김양숙.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열심히 외운 게 얼만데 심청가의 한 대목을 제멋대로 불렀고 그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여고 시절 인연을 맺은 제자는 나이 50을 넘긴 중년이 됐고 제자가 아닌 스승으로 전문가와 대중에게 인당 박동진의 소리를 전합니다. 모르시고 사세전 저로구나 길건 난 주를 어련님 이제 오십니까 우리 아씨가 기다렸소 전에는 오시려면 어디서 손이 왔소 그리워 이러시오 아또 자제가 형제분만 뵈면 대일 사위를 꼭 청하지 도련님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또 뭘 할까 즐기는 것만으로는 소리를 배울 수 없다 했습니다. 인당 박동진도 소리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죠. 이제 블러스가 막 쳤기 시작한다. 선생님 그러니까 누구요? 저 아무개요. 아무개가 누구요? 전 소리 좀 배우러 왔어요. 소리 배우러 왔어? 그럼 문을 열고 나오세요. 나오시더니 키가 조그마한 양반인데 그래 제가 충청도 대전에 사는데 이래서 소리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들어오니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거기서 자는데 그 아침이 꼭 요만큼씩 가르쳐요. 실전이 새벽에. 더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안 가르쳐 주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아저씨라고 그랬죠. 숙부라고. 숙부님. 제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집에서 이제 그 밥을 먹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소리를 게을리하면 소리꾼은 망하는 것이다. 자고로 자나 깨나 목을 늘 풀고 우리 소리가락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소리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지. 그게 선생님의 어떤 체험을 통한 생생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온갖 힘든 좌절을 겪으시고 그렇게 헤어나오셨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강조하신 게 연습이에요. 연습의 중요성. 보면 공부해라. 소리 오늘 몇 시간 했니? 이렇게 늘 공부해라, 소리해라, 연습해라. 연습.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습하시죠. 전날까지. 공도란니 백발이요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귀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 그 시대의 명창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런 명창들에게 두루 배운 박동진. 그는 소리꾼을 광대라 전시하고 우리 것을 맞설하던 일제시대의 판소리에 뛰어들었다. 스승을 찾아 길 떠나기를 수십 년. 소리를 찾는 방황과 수련의 세월이 또 수십 년. 그 세월 끝에 박동진은 득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사라져가는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판소리 중흥의 역사를 만들었다. 밀바라 보더니
음정이 어딘가 모르게 음색이 지금 요렇게 딸려가. 그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진단 말이야. 소리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이제 음정이 고르지 못하니까 그래. 돌려앉은 뭘 무뚜 쑥 내려. 자, 뭘 무뚜두두 봐라 보더니. 인당 박동진의 고향에는 그의 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남학생 시작. 그렇지, 다 같이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오, 우주. 다시 다 같이 아라리가 시작. 아라리가 났네. 우주 한번 해볼게 시작. 아리랑 안네. 자, 해볼게. 다시 웬구 겐가 시작. 웬구 겐가. 여잔데 누구야? 누구야? 예슬이야? 누구야? 다시 해볼게. 웬구 겐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민요부터 배워보는데요. 인당 박동진에게서 제자 김양수 관장으로, 그녀의 제자인 유지연 씨에서 또 아이들로, 그렇게 인당 박동진의 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깊고 잔잔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겐가. 그렇지. 웬구 겐가 시작. 웬구 겐가. 누가 자꾸 이렇게 해. 웬구 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구 겐가. 누가 이렇게 해? 누구야? 대를 잇는다는 게 진짜 네네. 어떤 의무감, 뭐 형식적인 뭐 그런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선생님 소리를 잇는 네. 것에 대해서요. 선생님 소리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감에서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제가 너무 소리를 좋아하고 저희 선생님을 좋아하고 박동진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더 지키려고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 지금의 이 흥겨움이 우리 소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절로 생겨나네요. 눈물이 난. 그렇지. 얼씨구. 아리아리라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잘했어요. 박수. 운종용 풍종어라 했던가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용과 호랑이가 가듯 명창 박동진과 명고수 주공신이 소릿길에 나섰다. 박동진의 소릿길, 그 초아픈 스승을 찾는 대목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일생 동안 5 스승에게 소리를 배웠다. 첫 스승이 바로 서천 비인의 김창진이라. 물이 빠지면 띠를 맨 것처럼 육지와 이어지는 띠섬. 박동진은 여기서 심청과 한바탕을 사사받았겠다. 당시 그의 나이 17살이었으니. 여기 몇 번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사람 없는 데로 찾아가는 게 여기 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막사를 짓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자 그때는 물통이 없으니까 동이다 천상 이고 오든지 지금 양철통 거기다 들고 오든지 해야 되거든. 그래 물 때문에 곤란해서 여기서 잘리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못했지. 여기서 늘 와서 그래서 여기 가서 며칠 동안 하고 가고
며칠 동안 밥 싸가지고 와서 하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나를 공부시킨 어른이 그 양반은 본래 그 창진 씨, 김창진 씨인데 눈 감고 소리야 이렇게. 김창진 명창은 중고제 대가인 김성옥 명창의 손자로 집안의 소리법제인 중고제를 물려받았다. 이는 다시 띠를 묶듯 자연스레 박동진 명창에게로 이어졌다. 여기서 저 건너까지 건너가 한숨에 뭐 말할 거 없어. 그런 숨기 그래가지고 가야 속으로 나 그 말씀을 못하고 선생님은 똥구녕으로 숨쉰다. 이랬지 속으로. 험비 장하 스승 김창진 명창을 그리워하며 띠섬 바위에 오른 박동진 명창은 심청가를 유장하게 뽑아낸다. 떠나간다 멍멍한 장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선 하루도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방정맞게 울기는 왜 울어 이놈아? 너무 빨라요. 사내 자식이 방정맞게 시작. 사내 자식이 방정맞게 울기는 왜 울어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너는 충신의 아들이지만은 울음을 시작. 울음을 콧물이 터지듯 이 울음을 운다. 나도 이쁘게. 잘하셨어요. 판소리를 꼭 배우고 말겠다며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제 발로 찾아온 이들. 홀로 그림자처럼 스승을 모시며 판소리 외길을 걸어온 김양수 관장으로선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흙집이 고마운 건 항상 짧아. 학교 다닐 때라면 좀 그렇지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이 국악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그 좋아했을 때부터 좀 이렇게 직업은 아니더라도 계속 하시지 왜 뒤늦게?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또 가까이 여기처럼 가깝지도 않고 그 전에는 이제 멀리 댕겨야 되고 하니까 그 전부터도 한번 배워보라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또 조건이 또 이렇게 여의치를 못하니까 애들 데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무리광숲에서 하여튼 많이 좋아요 그냥. 전수생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던 김양수 관장의 스승 인당 박동진처럼 그녀도 처음에는 일반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들을 보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우리 소리를 되찾을 기회로 삼게 된 거죠.
아침에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가사 이우는 게 힘들잖아요. 나이 먹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어지고 이렇게 흥얼거려지고 아 내가 진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런 인제서 알았어요. 한산무시에다가 그가 소리를 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늘 구경꾼들로 북적댄다. 공주 우금티 고개에서 있었던 동학 100주년 기념 공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이처럼 큰 인기를 얻는 까닭은 무엇일까? 요놈의 재산을 내가 어떻게 갖고 싹 뺏어서 주먹에다 딱 놓고 톡 털어놓고 물 한번 꿀짝 마시고 요놈이 힘이 넘치는 소리와 재치 있는 안일이 그리고 익살맞은 너름새가 바로 그의 인기 비결이다. 뭐라? 내가 이놈의 자식을 가가지고 조질 뺏길 수가 없고 놀보놈 그 동 봐라 놀보놈 그 동 봐라 그 도봉 내야 있고 그들아난 재량 가서 앞세겨 눌러쓰고 속으로 궁냥한다. 요놈이 잘 산다니 흥보놈이 잘 산다니 이놈은 어쩔 거라. 제자 흥보댁이라는 말을 듣고 놀보가 여기 있는 콩팥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와 딱 닿는데 대번 하늘이 그냥 노란하단 말이여. 이놈이 전목 힘을 다 내갖고 제 동생 흥보를 부르는데 내 이놈 흥보야. 동생한테 호통치는 심술맞은 놀부의 표정이 아주 익살스럽고 극적이다. 이러한 그의 안일이와 너름새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 용병할 놈이 안 하던 짓을 하네 저것이. 불러놓으니 흥보가 버선발로 나와서 절을 하는데 원치듯 불고 책을 쓰고 소리꾼과 고수는 바늘 가는데 실가듯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때문에 인당 박동진의 판소리를 잇는 대회에서도 최고의 소리꾼과 고수를 함께 선발하는데요. 어디로 가야만 살 거나 박정우 씨는 지난해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 최고상을 거머쥐며 명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책을 쓰고 말도 잡아 약간 부급을 하고 아까 리허설 때 네, 아까 리허설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 자리가 아닌데 지금 그 자리 아니잖아요. 여기였었어요? 그거는 그 전에 조감염 인살풀이었고요. 선생님 아마 그 색깔이 예, 여기 맞네.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 알려줘. 헷갈리네. 네 여기. 아쟁이 지금 형네 앞에고. 하나만 주시면 돼요. 뛰어난 고수도 이 넓은 무대에서는 자리를 찾는 게 쉽진 않은가 봅니다. 예정에도 없던 순서가 생기는 바람에 북 대신 장구를 든 고수 박종훈 씨. 중머리는 끝까지 하세요, 선생님. 보기에는 쉬운 장단 같지만 소리를 끌어주는 고수. 무대 위의 지휘자요 악보입니다. 난다리리리리링.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갈게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한 게 바쁜 게 좋기는 하죠.
거를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한복 입는 거를 아버님한테 데님 매는 거부터, 그리고 한국 전통 한복은 데님도 그렇고 옷고름도 그렇고 이렇게 나비로 안 묶잖아요. 외돌개로 하나로 해서 묶잖아요. 그렇게 입는다고 아기 때부터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복이 익숙했던 때문일까요? 북이든 장구든 소리든 우리 가락이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다는 박종훈 씨입니다. 인당 박동진을 먼 발치서나마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닐 테죠. 제가 물론 어릴 때도 몇 번 뵀지만 그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아이였고, 제가 2회 때 그 대회를 한번 나갔었어요. 명고부를 나갔는데, 그때 2회 때 그 선생님이 앞에서 축사 겸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는 그 자체가 그냥 대회라는 분위기보다도 그냥 어르신 말씀 듣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제가 뵙지를 못했고.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노력, 지키겠다는 각오. 그것은 소리고 노래며 가락이고 예술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밌게 만들어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일부러 가서 뭐 뮤지컬도 보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일부러 찾아가서 보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또 해외로 돌고 이렇듯이 저희가 우선 찾아가서 재밌게 만들어서 찾아가서 보여주고,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으면 찾아와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비단 어른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다 조금씩 돌로 됐어요? 그랬어, 맞아. 기다리다가 돌로 됐어.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4살 때 처음 판소리를 시작해 올해로 7살이 된 은혜. 이 꼬마 소리꾼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명창이 되는 거라는데요.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요이 생각 말고 내일 또. 솔직히 늦둥이가 아니었다면 공부를 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엄마와 아빠. 막내의 넘치는 끼를 판소리로 풀어주면서도 오래 버텨줄지, 앞으로 은혜가 커나가는데 전망은 있을지 내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다 동동동동 동동 내 딸이야. 부채는 못 피니까 제가 항상 피지 말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가 혼자 피워요. 네. 은혜 아직 이렇게 딱 피는 게 안 되니까 피면 안 돼. 저 할 수 있어요. 해봐. 신봉사 좋아라고 옳다 이제 하나 해봤구나. 오 너희가 둘의 밭소리 얼른 듣고 나서 이제. 지난해 박동진 판소리 명창 대회에서
보란 듯이 유아부 장원을 차지한 은혜. 어린 소리꾼은 그렇게 명창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너듬 이거 나간다. 우선은 어릴 때부터 이런 서양 음악은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가 동요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이렇게 흡수가 됐지만 국악은 너무 생소한 음악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음악인데 정작.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들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국어 선생님이 특히 판소리를 좋아하세요. 그럼 국어 선생님이 소리 어디 한 대목 해봐라 하면은 친구들이 지금도 국악에 나오면은 한 번쯤은 더 봐진대요. 그만큼 가까이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된다면은 국악도 그렇게 판소리도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을 텐데 우선은 TV로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가까이서 이렇게 실제로 공연장 와서 들으면은 특히나 관객하고 가까울수록 그 느껴오는 전율 같은 거는 훨씬 더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놀범한 후에 나온다. 놀범한 후에 나와.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 되었소. 들어갑시다. 이리 오시오. 이리 와.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노랑 하나를 건네뛴다. 여기가 여솔철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 있자. 옳지. 오지야 좋겠냐. 눈에 보여야 소리가 나야 살아 숨쉰다는 걸 압니다. 인당 박동진이 남기고 간 소리를 손짓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유일 겁니다. 동네 부위를 떡이라. 어여서 고생을 넣으면 우리 다남을 얻나더라. 너도 어서 차여나. 옳지 이쁘게 하지. 한 발 걸어가야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강수가 예, 이거 한번 다시. 너 처먹고 싶으냐? 예. 볼속 소리를 끊는 고수를 향해 한마디 내뱉지만 노명창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을 모를 리 있겠는가. 90개 노인이 판소리 하신다는 건 역사에 남을 게입니다. 그때 싹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소리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쭉 들어 쑥대머리 귀신형 정마곡방의 차례자리여 생각나는 것이 임뿐이라. 또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죽더라 너 싹수 있겠다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담배 때를 탕탕 두드리며 너 소리 못 쉬게 한다. 예. 딱 그래요. 그게 어딘데 이 소리냐? 임방울이 네 것도 소리다. 아, 그때 한참 그 스타되게 계셨던. 네, 네가 임방울이 소리하는 거죠. 네가 뭐 많이 들으셨어요? 네, 너 임방울이 소리 넌 못하다. 네. 그러니까 너는 네 조대로 해, 네 죄로 해라. 하하. 소리라는 것이 반드시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건 원수이다 그 말이야. 하하, 이것이 판소리구나. 지난 2001년 국립국악원에서는 의미 있는 무대가 있었다. 어서 왼손잡이여 시벌놈들이. 왼손잡이하고 밥상 같이 하면 재수없다고요. 그러는 거다 이놈아. 명창 박동진 무대에 서자마자 대뜸 고수 타박이다.
세월이 좋고 좋다. 세월이 좋고 좋아. 내가 나이가 이미 88이 되었는데 너는 이놈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상놈아. 고수 타박부터 나이 한탄까지 그가 내뱉는 말들은 모두 자연스레 소리가 된다. 목이 쉬었으니 장단이나 잘 치거라 이놈아.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객들은 쉴 새 없이 웃음보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다 소리로 하는 것이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시귀처럼 우리에게는 차마 보낼 수 없는 소리꾼, 잊을 수 없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양심 분명히 양심 팔죠. 양심이 반듯 해서 그러지. 대한민국 양심이라는 논문을 하나 쓰자. 자유가 있으니까. 충남 서천 그곳의 한 마을엔 별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팔 물건은 있지만 파는 사람은 없는 가게. 그래서 무인 가게라고 부르는 이곳에 들르려면 꼭 하나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한 몇 개월 쉬었어요 여기가요. 네,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고. 내 마음을 비운 사람도 여기 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골 거라 믿고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알고 가는 겁니다. 벽우리 무인가게 파이팅! 네, 뭐. 누군가를 순순히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게 되는 요즘. 그래도 사람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난 6년 동안 벽오리 무인 가게를 이끌어온 주민들.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충남 서천에서 가장 큰 저수지 봉선지가 자리한 이곳은 벽오리라는 마을입니다. 현재 마을의 가구 수는 20가구, 약 40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천하면 누군가는 바다를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내륙에 자리한 벽오리는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 그래서 여름만 되면 주민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바빠집니다. 여름엔 가다가 뒤돌아서기만 해도 풀이 쑥쑥 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어디 풀뿐인가요? 온갖 열매와 잎채소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곤 합니다. 심는 때도 중요하지만 제때 거두는 것도 중요한 농작물. 그래서 무더위에도 매일같이 밭에 나서는 요즘입니다. 수확한 농작물을 팔 수 있는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서천 5일장. 하지만 버스가 하루에 2번만 오가다 보니 장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6년 전 마을 입구에 특별한 가게를 만들면서 멀리 장에 오가는 수고로움을 덜게 됐죠. 그 가게의 이름은 바로 벽오리 무인가게.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손수 만든 것들을 파는 이곳엔
매일매일 다양한 물품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름 찬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가지가 있고요. 방금 새벽에 딴 싱싱한 상추와 아욱도 보이네요. 거기다 손수 만든 꽃차까지 온갖 농산물을 판매하는 무인 가게. 있을 건 다 있는 이곳에 유일하게 없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주인이 있는 이 가게에선 제대로 값을 치러야 하죠. 이렇게 독특한 무인 가게가 생긴 지도 올해로 6년째. 가게를 찾는 손님들 역시 이런 운영 방식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물건값도 알아서 척척 먼저 계산하기도 합니다. 퇴근하시는 길에 들리신 거예요? 예.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가다가 네. 우리가 없는 거, 우리가 잘 안 열어 있는 거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내가 사 먹기. 뭐 사셨어요? 그래서 가지하고 오이. 오이. 딱 저녁 창거리네요. 얘가 2,000원. 1,000원, 4,000원 넘는데? 하나 더 가져가야 하네. 2,000원이네. 가지 한 봉지에 1,000원인 거예요? 네, 가지 한 봉지가 1,000원. 이것도 1,000원. 얘 2,000원. 내가 4,000원 집어넣는데 4,000원. 많이 가져가시네요. 요즘 해먹으면 참 시원하고 맛있는 가지냉국. 가게 안에 요리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겠네요. 오늘 산 채소 맛있게 드세요. 시간은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한 이른 저녁. 무인 가게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저녁 6시 반이면 함께 모여 가게를 정리하는 주민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상자를 열어보는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네요. 돈이 왜 이렇게 조금이냐? 이거 가구 돈이네. 오늘 매상을 확인하고 당황한 주민들. 더구나 매출은 8,000원인데 세고 또 세보아도 돈은 7,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계산이 복잡해지겠는데요. 8,000원이지 10,000원이지? 그런데 저기 살 수 없어. 그러면 계속 3,500원? 500원하고 1납 500원 해서 1납에 1,500원 주고 맞아. 대수 3,500원 주고 여기 저기 뭐 양산 2,000원 가져가면 되거든요. 오늘 수입 고작 2,000원. 장사도 안 된 데다 손해가 난 금액까지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인 가게를 연 지난 6년 동안 이런 일은 수도 없이 겪은 주민들입니다. 금세 기운을 차립니다. 기분은 좀 별로시죠? 아니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아니 조금 팔려서 그러지. 네. 기분 하나도 안 상해요. 그래요? 오늘은 평일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 비용 금토일은 팔리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장사 별로 안 돼요. 이제 내일 오후부터. 네, 내일 오후부터는 이제 좀 나가지. 내일은 나오는 물건도 좀 많으시겠네요. 네, 내일은 이제 물건 나오는 것도 좀 많아요.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저런 날이 있듯 내일 일은 또 모르는 거겠죠. 가세요. 씁쓸했던 오늘 기분은 말끔히 정리하고 내일의 기대만 남겨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도 안 된 이른 아침에 임계호 할머니가 부지런히 가게를 찾습니다. 어제는 장사가 잘 안 된 게 마음이 쓰였던 할머니. 하지만 오늘은 한 주 중 물건이 가장 잘 팔리는 주말이라죠.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장사를 준비할 겸 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게에 오자마자 자리를 치우고 물건을 정리하는 할머니. 보기 좋게 정돈하는 모습이 여느 가게가 문을 여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 팔고 남은 물건은 물론 손님을 끌 새 상품까지 자리 배치에도 신경을 쓰시네요. 할머니의 특별 상품은 바로 빨간 양파. 왠지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게 문을 여는 새벽 6시 반. 이제 다들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일찍 나오셨네. 오늘은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엑시스. 나는 딴 건 못 오고 엑시스. 그건 뭐예요? 동화. 네? 동화라고 네. 호박 종류인데 네.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신장에 좋다고 그러대. 몸에 좋은 먹을거리까지 오늘따라 가게가 더욱 풍성합니다. 가지런히 물건 정리를 마치고 나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장부 정리입니다. 3,000원. 또 취나물 3,000원. 다 5,000원. 어떤 물건을 얼마에 내놨는지 꼼꼼히 적어놔야 저녁 때 매출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부녀의 총무님이 오셨네요. 차까지 타고 올 정도면 뭔가 많이 가져오셨나 봅니다. 잠깐만, 나 호박 안 꺼냈어. 새벽에 막 따왔다는 큼지막한 호박. 주말 대목을 기대하며 가지가지 챙겨오셨네요. 하나 이거 더 넣어보려고. 가지고 있는데 안 먹으면은 뭐에 썩으면은 하나씩 이거 더 넣어서 팔아서 주는 게 낫지. 오늘 팔 가지 묶음에 가지를 또 하나 더 보태는 총무님. 한 봉지에 1,000원인 가격을 더 내릴 수는 없고 물량 공세로 주말 대목을 노려봅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나고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간 아침. 드디어 첫 손님이 가게를 찾습니다. 부여에서 서천으로 출퇴근을 하며 무인 가게의 단골이 된 양영화 씨.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라 믿을 수 있기에 주말마다 이곳을 찾곤 합니다. 거기다 무인 가게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딸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생해봐서 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아요? 그냥 신선하고 그냥 뭔가 좀 이런 게 깨끗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쉬었어요, 여기가요. 네,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고.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지난 6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연 무인 가게.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인 가게를 기다리는 단골이 있으니 가게를 다시 연 보람이 있습니다. $4,000원. $10,000원. $11,000원. 내가 한 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이라더니 이분들이 진짜 단골이네요.
바로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예. 이번에는 멀리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손님입니다. 매주 주말 서천의 시골집에 들를 때면 모자가 함께 이곳에서 장을 보곤 한답니다. 나무 요거하고 담아 선물하게. 두 개? 응. 선물할 채소까지 넉넉하게 사는 손님. 좋은 물건을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단맛이 되게 강한 거라며. 그래. 얼마니? 2만 원. 다 해서? 18,000원인데 2만 원. 아유 참. 거스름돈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곳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골 거잖아요. 마트하고 또 틀리잖아요. 살펴가세요. 네. 선물 받으시는 분도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뜬 오후. 옥수수 차 하나 산 거는 마서면 사무소 직원들이 무인 가게를 찾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다며. 아홉이랑 채소 하나도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시골이지만 무인 가게가 생기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덕을 봅니다. 파는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배한 것을 알기에 믿고 삽니다. 계란 계란이 얼마예요? 4,000원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계란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 그런 데서 사시네요. 여기 저기 동네 네. 그 유정란이고 노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비싼데 잘 사가더라고 사람들. 인터넷 판매하는데 조금 비싼 물건은 값도 깎아보고 싶지만 점원이 없으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나름의 흥정 방식이 있습니다. 농민분들이 한 5,000원 붙이면 네. 저는 한 3일 동안 안 사가면 4,000원으로 내려요. 제가 그때 딱 사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물건이 동시에 다 나가면 값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안 사가요 저는. 그리고 안 팔리니까 좀 내려요. 그때 좀 사가고 그분하고 저는 밀당을 해요. 밀당. 이제 살 물건은 다 샀고 계산도 했는데 아직 볼 일이 남은 손님. 마지막에 추가로 산 옥수수 찻값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자주 그러시나 봐요? 가끔. 그러니까 잔돈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요즘에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카드가 많이 가지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1,000원씩 나눠지는데 여기를 이 시장이 1,000원짜리 뿐이 없다라는 걸 알으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외상하고 써놓고 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저기 무인 가게 뭐 좀 아름다운 뭐 그런 풍경이라고 할까 그런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카드를 쓸 수도 없고 거스름돈도 받을 수 없는 무인 가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선뜻 외상이 가능한 가게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무인 가게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건을 도둑 맞은 적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의 정직함을 믿고 싶어하는 벽오리 주민들. 그리고 누구 하나 지켜보는 눈이 없어도 거짓 없이 값을 치르는 손님들. 이렇듯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양심이 오고 가기에 벽오리 무인 가게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 무렵 무인 가게 앞에 도착한 한 대의 오토바이. 또 손님이 오셨나 했는데 벽오리 마을의 주민 박대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대수 씨는 무인 가게에서 계란을 판매합니다. 얼마나 팔렸나. 양계장에서 각 꺼내온 계란을 새로 내놓으려 들른 무인 가게. 그럼 이 계란이 나온 양계장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호박.
벽오리에서도 마을 위편 월명산 아래 자리한 양계장.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현재 2,500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대수 씨는 예전에 마당에 닭을 놓아 기르던 방식으로 양계를 합니다.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선한 풀과 우리미를 모이로 주며 신경을 쓰죠. 이게 청초를 줘야 노른자 색깔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풀 먹은 노른자 색깔은 그 밝은 오렌지색 나나? 이렇게 보면 틀립니다. 이게 흔히 보듯 좁은 닭장 속에 안탉만이 있는 양계장이 아니라 수탉과 안탉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유정란을 낳는 양계장. 무인 가게의 손님들이 조금은 비싸도 이곳의 계란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알을 꺼내러 가볼까요? 먼저 안에 있던 닭들이 놀라지 않도록 똑똑 노크부터 합니다. 알았어. 어우 미안. 알았어. 우와, 동글동글한 알들을 많이도 낳았네요. 고향에 돌아와 양계를 시작한 대수 씨. 닭을 돌보며 계란 포장까지 손수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늘 바빴습니다. 지난 6년간 마을의 이장 일을 할 땐 더욱 바빴죠. 젊은 이장답게 마을에서 여러 일들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 가게였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 장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셨던 동네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많이 이제 하시면서 생강 뭐 이런 마늘 그런 것을 시장에 가서 파시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습관이 있는데 못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갈 게 아니고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마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처음에는 누가 올까 뭐 그렇게 반신반의 하셨는데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내놓으니까 팔리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 안에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2011년 여름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처음 열었던 무인 가게. 햇볕과 비만 가릴 수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애써 거둔 농작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모두 반가워했죠. 자식들에게 주고 이웃과 나눠도 때로는 남아서 버려야 했던 아까운 채소들. 필요한 사람이 사갈 수만 있다면 적은 돈이라도 주민들은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몇 달도 되지 않아 주민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게에 내놓은 물건들을 도둑맞는 일이 계속됐기 때문이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금전적인 그런 것이 속상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 그런 것이 힘들지 어떤 뭐 비용이나 금액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넘어서기까지가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가게 물건을 도둑맞으면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가져갔겠거니 여기기로 한 벽오리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이젠 단골도 꽤 생겼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아무래도 신선하고 또 여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수입도 좀 되시라고 그러는 시골 거라 믿고 사 먹는 거죠. 심한 분 같은데.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기로 한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이 내놓은 물건을 믿고 사가는 손님들. 이런 신뢰 덕분에 무인 가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거스름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채워갖고 사는 그게 조금 그래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무인 가게가 계속되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여름 날씨.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빗속에서도 하나둘씩 가게를 정리하러 모여든 주민들. 다들 평소보다 일찍 모이셨네요. 주말 대목이었던 오늘. 기대만큼 많이 팔렸을지 궁금합니다. 언뜻 봐도 어제보다 돈이 훨씬 많아 보이네요. 이런 날은 매상을 확인하는 것도 신이 납니다. 오늘 비 오시는데 그래도 꽤 팔렸네. 현금 6만 얼마? 4천 원. 오늘 매상은 6만 4천 원. 게다가 돈도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방송국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비가 와도 장사. 돈은 맞아요? 돈은 맞아요. 5천 원 맞아요. 올 들어 무인 가게를 연 뒤 매상과 돈이 처음으로 딱 맞은 오늘. 이렇게 기쁜 일도 없습니다. 아니 처음 일이야 처음 일이야. 원가비는 3천 원. 돈도 돈이지만 오늘은 더 기분 좋은 일이 있네요. 누가 이렇게 또 적어놓고 갔잖아. 3천 원짜리를 돈이 없어갖고 1,000원 넣고 2,000원은 내일 준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놓고 갔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끼워놓으세요. 그럼 이거를 난 이제 얼굴은 모르지만 쪽지를 남기고 간 사람이 그저 고마운 마을 주민들. 돈 몇 푼 더 번 것보다 사람의 정직함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훨씬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 맛이네. 총무님은 오늘 운수 대통하셨나 보네요. 2,000원을 넣어주면 되죠? 2,000원 넣어주면 데스코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데스코는 여기서 맨날 수고하는데 오늘은 최고로 나갔어. 그런 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얼마? 21,000원. 이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저기도 없네. 내 거 나가는 것보다도 이걸 주고 나 책임자는 아니라도 딴 사람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좋아. 이웃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쁜 마음. 이런 게 바로 시골 인심인가 봅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려도 마음만은 활짝 깬 하늘보다 더 좋은 오늘. 이런 날이 있기에 무인 가게를 여는 보람도 있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무인 가게.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기대해 봅니다.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엔 이른 아침. 마을 앞 저수지의 물버들도, 꽃밭에 집을 지은 거미도 잠에서 덜 깬 듯한데, 부지런한 마을 어르신들은 벌써 장사 준비를 마치고 돌아들 가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무인 가게를 찾을까요? 벽오리 마을회관 옆에 자리한 드넓은 밭. 더위에도 바쁘게 일하는 분이 있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재배하는 작물이 좀 독특합니다. 얼핏 보면 붉은 모습이 꼭 수수 같지만 알고 보니 아마란스라고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곡물. 주로 씨앗을 먹지만 잎으로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죠. 그래서 오늘은 연한 잎들을 골라 장아찌를 담글 참입니다.
네가 자꾸 거기 떨어뜨려야지. 어린이집에 다녀온 외손주들도 할머니 일손을 돕겠다며 나서네요. 옳지. 따라. 조금 잡고, 응. 눈 잡고. 옳지. 아이고 그렇게 땄어. 잘했다. 옳지. 그동안 무인가게에서 아마란스를 판매해온 총무님. 첫 수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무인가게에 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이 이름이 안 알려져가지고 뭔지를 모르니까는 이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시골 사람들은 씨를 달라 그래서 가져가시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도인네들은 이제 돈 아끼고 조금씩 이제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안 돼도 그냥 드리고 그랬거든요. 아마란스 밭에 다녀온 사이 오늘 장사는 잘 됐을까요? 과일 맛 이것도 이거 맛있다는데 이렇게 그냥 있네. 뜨거운 게 오늘 그냥 있고만 그리고 그제 참 잘 팔리더니 요새 비 오고 난 후라 일어나. 담궈놓고 왔네.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판대 위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갖다 놓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내가 이거 이틀 됐은 게 가지고 가야 이런 건 안 해봐. 아 얼마나 팔렸어? 아니 그대로요? 어느덧 6시 반. 모두 모여 매출을 확인합니다. 노나는구만 노나. 뭐가 누나? 노나. 요거 팔렸어야 막 누나지는. 역시 예상대로 돈이 없네요. 양파. 모처럼 함께한 대수 씨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결명자 3,000원 3개. 이건 13,000원. 언제 여다 놨어? 예, 맞습니다. 근데 돈이 얼마요? 돈 얼마냐? 24,000원 계산하시고. 24,000원 되냐고. 안 되는데? 진짜요? 안 돼. 진짜요? 아니 참 이상하네. 비 오는 날 비로일이요. 비 안 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 하나 둘 장사가 잘 된 어제도 비가 왔건만 오늘은 괜시 날씨 탓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4,000원이요 그러면. 15. 자 봐봐 잠깐만 나와보자. 얼마요? 아이 돈이 어딨나를 봐야지. 돈이 있나? 야 아니 잘 보러 옷 빵꾸났나? 아니 열쇠요. 아유 못 살아. 나는 몰라. 빵꾸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빵꾸난 거 아니야? 이야 이거 10,000원 넘게 돈이 모자란 오늘. 이럴 땐 정말 난감합니다. 이렇게 2,000원. 아 카메라 잠깐 꺼주시라는 게 이번에 계산하기 어려서 지금. 응? 카메라 잠깐 꺼? 회장님 카메라 잠깐 야 꺼? 닫아놔. 응? 몇부터 하게? 닫아놨다 총 먹으려 같이 하더니. 사실 이런 일은 대수 씨가 마을 이장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실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게는 그냥 가져갔어 이틀 동안. 그래요. 이럴 땐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파이팅! 내일 주말 장사 잘해야 되니까 뭐 장사하려면 어렵지 뭐. 어떻게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어디가? 여기까지? 안 돼. 그거 부하려고 사진 찍었다 너희들. 아니 사진 찍으려고 염색도 하셨구만 뭘 염색도 아니 염색도 하신 분이 뭘 사진 찍는 거로 했어. 엄마 아니 기다려봐. 아니 이리 와요. 화이팅 한번 토요일 날 내일 장사 한번 해야 돼. 아니요, 내일 1분이면 끝나. 1분. 부끄럽게 너무 부끄러워. 자 화이팅 한번 해요. 아니 부하려고 사진. 아자 네, 주말 장사 잘해야 되니까. 5,000원 만에. 자 여기 같이 찍으면 같이 나와. 아니 5,000원 만에 아 찍어줘. 해나잖아. 내일 5,000원만 해나니까 주말 장사 잘하려고. 파이팅. 하나. 여기 카메라 보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계란. 막내 아들 같은 대수 씨의 애교에 넘어간 어르신들. 이렇게라도 웃고 넘길 수밖에요. 서비스 때는
남은 채소도 인심 좋게 나눠 먹기로 합니다. 엄마 꼭 반찬 좋아해? 엄마 똑같이 이렇게 신동이가 줬다고. 잘 먹을게요. 뭐 주신 거예요? 아삭이 고추. 아니 좋아. 안 주었어. 이 운수 좋은 날이요. 아니 곤충이나 그거. 맛있네. 아이고 얼른 치워. 왜 이렇게 오늘은 더워. 힘든 일은 함께 모여 작게 나누고 기쁜 일은 같이 모여 크게 보태는 벽오리 주민들. 희로애락이 오가는 하루하루. 무인가게는 어느덧 벽오리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일상 그 자체가 됐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밭에 가기 전 이덕상 이장님이 무인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돈이 많이 비었다는 소식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게를 둘러보러 나온 참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순환을 겪은 무인가게. 가게 물건을 도둑맞는 일은 예사였고 밤사이 누군가 돈도 없는 금고를 부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인가게를 그만둘까도 했지만 이장님과 주민들은 가게를 계속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양심인데 양심을 팔아먹는 짓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적선도 하는데 잘 먹고 살아가고 합시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땅에서 농사져서 얻은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맙시다 해갖고 다시 끌어나가는 거예요. 벌써 4번이나 바뀐 금고. 보통 봄에 시작하던 무인가게를 올해는 6월에 열게 된 것도 이 금고를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무인가게를 연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잔돈이 없는 양반은 여기다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돈 드리겠습니다. 잔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기다가 뭐 좀 내놔주시오 뭐가 없습니다 써서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문을 연 벽오리 무인가게. 또 어떤 손님이 오시나 했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한 분 가게에 들어서네요.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보다 마침내 고른 건 부추 한 단. 그런데 가판대 위에서 뭔가를 한참 적는 이분. 부추 한 단에 1,000원. 현금이 없어 외상한다는 쪽지를 남기는 참입니다. 네? 자주 오세요? 예? 여기 고추장 같은 거 가끔 사가요. 그래요? 고추장 네. 이런 거 이렇게 사가거든요. 또 호박 같은 거 사가는데 왜 여기 저기라냐면 지금 그 다른 거 말고 저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오면 막 너무 그 집어도 가잖아. 집어도 가는데 이것이 주인 없을 때 물건을 주고 내가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을 비운 사람들 여기 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다. 가만 보면 없는 게 참 많은 무인가게. 하지만 사람을 믿는 마음과 양심만 챙겨 오신다면 무인가게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좋은 평범한 10대 아이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는 영락없는 개구쟁이지만 이 아이들에겐 당찬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극한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역도부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강지 역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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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도 꿈나무들이 있다는 당진중학교. 역도부원인 3학년 민성이 그리고 2학년 건희가 땀으로 온몸을 적신 채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들 역도 선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체형인데 100kg에 가까운 역기를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몇 킬로 들은 거예요? 방금 90kg 들었어요. 기록이 어떻게 돼요? 하체 기록이 100kg 돼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당진중학교 역도부 소속 선수는 민성이와 건희 딱 둘뿐. 운동부 치고는 인원이 참 단출하죠. 역도부가 창단된 지는 올해로 9년째지만 사실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선수가 그리 많진 않답니다. 지금 막상 중학교 학생은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저희가 그전에는 좀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저희가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선수 선발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선수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요즘. 역도장엔 고등학생 선수도 있는데요. 당진중 졸업생 장윤희, 가민정 선수입니다. 중1 때부터 역도를 시작한 윤희는 2014년 전국 소년체전에서 3관왕을 거둔 역도 유망주입니다. 역도부가 있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 제의도 거절하고 이곳에 남아 훈련하고 있는데요. 처음 역도를 알려준 김현수 코치와의 인연 때문이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릎만 빠지잖아. 이거 배통 잡아서 같이 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좀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막 다른 제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형들이 좀 안 된 케이스가 좀 많아요. 성공하지 못한 다른 지역을 가서 중학교 때 여기서 잘했는데 그 형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한번 여기 당진에 나와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다른 지역을 안 떠나고 그냥 당진에 남아있게 됐어요. 뽀얀 피부에 예쁘장한 외모, 역도장의 홍일점, 가민정 선수입니다. 정식으로 역도를 배우기도 전에 35kg의 역기를 들 정도로 자질이 남달랐다는 민정이. 김현수 코치의 권유로 시작해 선수가 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양손은 그간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일반인들 같이 있으면 그렇긴 한데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뿌듯하기도 해요. 민정이 역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놓치지 않는 실력으로 늘 주목받는 선수라네요. 현재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전국에서 랭킹 한 3위 안에 정도 드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서는 뭐 엄청난 주목은 아니어도 그래도 저기 당진 정모고에 당진 중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기대가 되는 정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는 되죠. 어둠 속에 환하게 불을 밝힌 역도장. 저녁까지 고된 훈련이 계속되는데요. 지칠 법도 하련만. 역도부 아이들답게 체력 하나는 뒤지지 않습니다. 오후엔 근처 중학교에서 온 일반 학생들도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역도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선수로 발굴하고 도민체육대회도 함께 나간다네요. 김현수 코치의 대학 후배인 천정우 씨가 신입부원들을 담당하는데요.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아이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훈련할 때는 좀 힘들지만 대회 나가면은 저 이거 더 들고 싶어요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서 들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네들 좋아하고. 저녁 9시가 돼서야 역도장을 나섭니다.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을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김현수 코치. 밤늦게 이렇게 집에 혼자 보내는 것도 좀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매일 그 집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버스편이 마땅치 않은 이유도 있다는데 9년째 매일같이 하는 일이랍니다. 학교에서 20여 분 떨어진 순성면에 사는 민정이와 민성이. 이둘은 남매입니다. 내일 그거 갈아입을 옷 챙겨오고. 늘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김현수 코치. 밖에서는 삼촌처럼 가까운 존재죠. 예, 수고해요. 어서 와. 수고했어. 가자. 아버지가 반갑게 아이들을 맞습니다. 감정이 살쪄야 되지 않아? 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지. 자. 역도를 하는 남매의 체력을 위해 늘 야식을 챙긴다는 아버지 가수현 씨. 오늘 메뉴는 삶은 계란과 감자입니다. 어쨌든 몸 안 다치게 잘하고. 딸이 처음 역도를 하겠다고 했을 땐 반대했던 아버지인데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가 됐습니다. 그걸 처음에 역도를 한다고 보니까 많이 반대를 했죠. 그래도 근데 이제 코치님과 이제 감독님이 또 여성적으로 또 지도 편달해 주시고, 우리 또 민정이가 또 본인이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이놈은 뭔가를 좀 하면 아주 우유 있게 잘해요. 그래서 그럼 네가 후회를 안 할래? 자신 있냐 했더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학교로 납품하는 원래 민정이 아버지는 30년 넘게 태안에서 화원을 운영했었는데요. 어깨를 심하게 다친 후 5년 전 일자리를 찾아 이곳 당진에 왔답니다.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 운송업에 종사해 일이 바쁜 가수현 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못 챙겨주는 것만 같아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속 깊은 남매입니다. 그랬어? 밤에 아빠가 먼저 출근하시고 저희가 집에 들어오면 간식 같은 게 있을 때 있어요. 식탁에 감자랑 계란이랑. 그러면은 이거 해놓고 가셨네 하면서 먹으면서 되게 감사해요. 공부하고 성적표 언제 나와? 성적 집으로 날라올 텐데 아직 저희 등수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잘 본 거 같아요. 감희성이는? 나도.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좀 땡땡이를 좀 쳤는데 약간 왜? 맨날 아빠한테 운동 안 한다고 보지. 아무튼간 아빠는 그거야. 연태까지 너희들이 운동 잘하고 있고, 아빠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솔직히 막 아기자기하게 막 이런 걸 솔직히 안 해주 못 해주잖아, 그지? 하지만 너희들이 아빠가 해준 음식 진짜 맛있게 먹고, 그래서 아빠는 늘 고맙고, 항상 너희들 건강 챙기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도피할 테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하도록, 알았지? 네. 갑자기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가수현 씨. 내일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아침 식사를 밤에 미리 준비해 놓는답니다. 가민정, 아빠가 맛있는 된장찌개 해준다. 네. 고기볶음하고. 네. 내일
먹고 요새는 음식이 빨리 식으니까 꼭 냉장고에 놓도록 제가 7시 넘어서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는 등교 시간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녁에 이렇게 음식을 장만을 해놓고 아침에 우리 민정이가 챙겨서 먹고 그래요. 점심과 저녁은 학교에서 먹고 오기 때문에 아침 한 끼라도 집밥을 해먹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제는 따님이 좀 자랑스럽고 좀 대견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민정이 같은 경우는 성적 또한 아주 우수하게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정할 때 공부라 소리도 안 하지만 스스로 잘하고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피곤할 법도 한데 새로 산 역사 문제집을 펼친 민정이 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모든 분야에서 한국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두려고 문제집 샀어요. 아 피곤할 텐데. 시간 날 때만 가끔씩 보고 있어요. 졸리죠. 역도와 공부 둘 다 잘하고 싶은 민정입니다. 운동하느라 피곤한 하루지만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민정이와 윤희가 재학 중인 당진 정보고등학교. 이른 아침 등굣길에 만난 두 사람. 체육복 대신 단정하게 교복 입은 모습이 참 풋풋해 보이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역도를 하다 보니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단짝이 됐습니다. 심지어 같은 반입니다. 아 집이 멀어서 버스를 일찍 타다 보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네, 버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학교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학교 오려면 전 항상 6시에 일어나요. 그림 숨겨졌어. 평소 만화와 소설책을 좋아하는 민정이가 짝꿍과 책 이야기에 푹 빠졌네요. 이거 한 권밖에 없어? 아니 세 권까지. 세 권? 세 권 언제 다 읽고 맨날 운동하는 백묘인데 내가 전에 읽던 것도 막 어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여왕님이라고 그러고 남자가 챙겨주는 그런 거 같아요. 역도를 하면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민정이. 친구들 사이에선 모범 학생으로 통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공부만 잘하고 운동에 관심 없을 것 같았는데 처음에 역도한다는 소리 듣고 놀랐어요. 많이. 엄청 많이 놀랐어요. 윤희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친구들과 모여 아침부터 신나게 게임 중입니다. 성격이 활발한 윤희는 친한 친구도 많고 반에서 인기도 많답니다. 초아, 호련, 경연. 경연이 안 왔어? 경건, 세빈, 소연. 윤희 같은 경우는 개구쟁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활발하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이끄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 연습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애들 다독여가지고 잘 하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윤희하고 민정이하고는 스타일하고 성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잘 윈윈하고 있는 것 같아요. 我叫张明，你叫什么名字？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국어 수업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체육교사가 꾸민 민정이는 역기를 들 때처럼 수업도 집중해서 듣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1차 목표랍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이 햄버거 할인 쿠폰을 두고 언제 먹으러 갈지 수다가 한창인데요. 운동하느라 반 친구들과는 함께 못 어울리는 것이 늘 아쉬운 민정입니다.
운동하면 햄버거 못 먹지 않아? 아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나 왜? 많이 먹어야 돼. 진짜 살쪄야 돼. 운동해야 근데 되겠다. 안 쪄서. 안 쪄? 야식 와 좋겠다. 많이 먹어야 돼. 야식을. 그냥 먹어도 찌던데. 많이 있으면은 저절로 빠지는 칼로리가 있어. 그게 기초대사량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낮으면은 살 안 빠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알아? 아 그냥 간단한 검사로 나올 수 있어. 신기하다. 그런 걸 다 아네 얘는. 난 몰라. 나도 몰랐어. 운동해서 그런가 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역도장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친구들 없고 영화 보고 싶어도 연락할 친구가 별로 없는 게 서운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같은 반 여자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햄버거집은? 햄버거집도 네, 다 역도부끼리만. 근데 역도부 중학교 때는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저 혼자여서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놀러 다닌 것 같아요. 그 시간 김현수 코치의 집. 천안이 고향인 그는 2달 전 아내와 함께 당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아내 일을 돕는다네요. 약 먹었어? 안 먹었어. 나 지금 나가잖아. 집에서 아내가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 현수 씨에게 건넨 약봉지. 옆에 지켜서서 물을 따라주고 잘 먹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제 병은 이제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 그래서 몸이 쉽게 지치거나 이제 피곤하고 집안 곳곳 약 챙겨 먹으라는 아내의 경고문이 붙어 있네요. 2006년까지 실업팀 역도 선수 생활을 했던 현수 씨. 전성기 때 병을 얻어 안타깝게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픈 자기 몸보다 역도부 걱정이 우선인 남편을 보며 아내는 속이 탑니다. 전지훈련은 8월 3일부터 12일까지 한 열흘 정도 가지 그때. 7월달에? 7월달에는 가라면 시합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나서. 가. 아니야. 애들 좀 보고 가야 돼. 짐 싸서 가. 아니야, 그냥 보고 가. 한 달씩 가. 한 달은 안 돼.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솔직히 말하면 짜증도 날 때도 있고 막 새벽에도 일찍 전화 올 때도 있고 별것도 아닌 일에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코도 원래 잘 안 골던 사람인데 코도 많이 골아요 지금. 힘든 거구나. 네, 그리고 수치도 갑상선 수치도 좀 많이 올라가서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아내의 잔소리가 이어지는데 때마침 집 근처에 사는 천정호 코치가 찾아왔습니다. 밥 줘. 앉아 바닥에. 밥 맡겨놨어 나한테?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역도 코치를 했던 정우 씨. 김 코치가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에 선뜻 당진에 왔다는군요. 정우 씨 역시 학교 근처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청 코치는 이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네요. 달다 보면 좀 먹으니까 신혼 같은 분위기로 막 살고 그래가지고 거기 끼면 좀 그래서 그냥 좀 외로워도 혼자 있고 둘이 좀 보내라고 막 형도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집에 가라고 막 하고 형수 좀 챙기라고 막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오고 이제 이사 때도 보고 좀 몇 번 보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형수도 되게 활발해서 저랑 성격이 좀 코드가 맞는 코드라서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살고 하니까
못 챙겨 먹을까 봐 걱정해. 걱정 우리 안 해. 형이 우리 형이 내가 안 해. 또 김치찌개를 엄청나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맨날 그거 맛이 먹고 바뀌는 반했어요. 거네. 고기 좀 넣으라니까 고기도 안 넣고. 내 걸어 내려오겠다. 형 생각에는 띰뛰기를 농담도 잠시. 달리기를 체력 역도부 운동은 걱정에 운동 진지해지는 끝나고 두 코치입니다. 신경 써서 이제 지금 계속 많이 쉬었잖아. 우리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시합도 있고 하니까 학생체전보다는 소년체전이 중요하니까 학생체전이야. 그래도 뭔가를 해놔야 내년 선발전이 있으니까 또 그다음 걔네만 따로 큰 대회들을 앞둔 터라 더 신경이 쓰이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기운을 더 해야 되니까.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역도장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도장에 딸린 작은 방에 이불부터 펴는데요. 훈련은 안 하는 걸까요?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운동할 줄 알았더니. 운동 전에 잠깐의 운동을 위한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자면 얼마나 자요? 20-30분 자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자면은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운동까지 지장이 되니까 딱 한 20-30분만 자면은 되게 좋아요. 남자아이들도 낮잠 잘 준비를 합니다. 중학생 민성이와 건이는 자려고 막상 눕긴 했는데 낮잠보단 놀고 싶은 모양입니다. 조용히 자라. 야 빨리 앉아. 너네 오후에 운동 힘들게 할 건데 앉아. 운동 할까 그냥? 그냥 할까 말까? 빨리 자. 장난 그만하고. 한 소리 듣고 나서야 잠이 든 아이들. 휴식을 취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훈련의 일부랍니다. 오늘은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민정이와 윤희. 기록 갱신을 위해 혹독한 무게를 견뎌냅니다. 자신의 한계 중량인 150kg에 도전한 윤희. 긴장도 잠시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데요. 대회처럼 한호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체전 큰 대회를 앞두고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2만 킬로 정도 반복 중량이 한 총 도합 한 2만 킬로 정도 할 만큼 많이 하는 거죠. 일반인 분들은 2만 킬로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상을 하기 힘드시겠죠. 이번엔 윤희가 중학생 후배 민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나 봅니다. 그렇게. 뒤통수에 가야 돼. 기구가. 그렇지. 저기야 민호야. 뒤통수에 왔다 갔다 해야 여기 가야 돼. 민호는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학생인데요. 힘은 좋은데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역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민호가 지금 많이 삐뚤고 자신이 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알려주고 고쳐주면 더 안 아프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민호가 잘 안 해서 좀 힘드네요. 발목 아팠잖아 아까. 아까 아팠는데 지금 괜찮았어. 돌려봐. 괜찮아? 괜찮아. 참아야지. 건이는 아픈 게 없어? 저는 아픈 데 없어요. 무사해요. 100kg 엄청 가벼운데. 민정이와 민송이의 남매 대회가 뭔가 좀 이상하죠? 누나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민성이. 역도장에선 남매가 아닌 엄격한 선후배 관계랍니다. 아니야, 같이 안 왔어. 그냥 집에서
심하게 막 욕도 하고 저렇게 반말도 하고 그런데 욕조장 안에서는 막 반말도 안 되고 욕도 안 되고 그래 때려도 되고 선배니까. 말은 엄격한 선후배지만 역도부원 모두 어느새 친형제처럼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함께 역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든든한 남매.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답니다. 누나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나는 국가대표까지 나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올라가고 더 많은 상 같은 거 얻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자랑스럽게. 아이들 모두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땐 종종 축구 내기를 한답니다. 너는 한골 못 넣으면 서킷트 알지? 네. 5 종목. 네. 좋아. 파이팅 하자. 뛰자. 안 뛰면 서킷트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거의 목숨 거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축구도 같이 코치님이랑 해야 돼서 쉬면 막 그리고 또 혼나니까 열심히 뛰어야 돼. 그리고 이기면 내기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 먹고 오늘 내기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알았지? 하프텔러. 네. 꼭 이겨서 얻어먹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김 코치와 천 코치 팀으로 나뉘어 시작된 축구. 내기도 걸렸겠다. 초반부터 두 팀의 기세가 팽팽합니다. 역도만큼 축구도 열심이죠. 그 사이 김 코치에게 패스된 공. 야, 슛이야, 슛! 아이들의 수비를 뚫고 거침없이 골대로 향하는 김현수 코치. 드디어 결정적인 슈팅을 날립니다. 애들보다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예, 저 원래 제가 공 축구하는 걸 좀 좋아하고 뛰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냥 땀 흘리는 게 너무 좋아갖고 예, 아이들하고 자주도 하는데 제가 제일 신납니다. 안 뛰어, 맨천. 김 코치의 득점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비가 와도 계속 뛰는 거예요? 빗방울 떨어지는데? 그러게. 해야죠. 내기는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빗방울도 내기를 막을 순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열심히 운동장을 뛰며 승부욕을 불태웁니다. 역도에 축구까지 운동 제대로 한 날이네요. 저녁 시간.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간만에 외식을 나온 당진 역도부원들. 평소 저녁 식사는 학교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곤 했는데 김현수 코치가 열심히 훈련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삼겹살보다 제육이 더 좋고 제육보단 족발이 더 좋아요. 원래 이거 대짜리 먹고 냉면 시켜 먹는데 오늘은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배고파서 중짜리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힘쓰는 역도까지 하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합니다. 족발이 개농 감추듯 없어졌나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런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나요? 학교 이제 비용하고 또 당진시 역도 협회에서 뭐 회장님이야 이제 그 임원분들이 또 따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당진시에서 그 충남 도민체전 때문에 연계된 예산이 있어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마침 아이들을 격려해주기 위해 들른 분이 있습니다. 다들 먹었어? 네. 어떻게 저기 더운데도 운동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목욕
또 보교 또 당진 이 지역 빛낼 수 있는 또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역도에 관계된 코치 감독님들 또 역도 연맹 임원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온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당진 역도는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구호 한번 외쳐보자. 자, 당진 역도 으라차차! 오늘은 훈련 대신 아산에 왔습니다.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하계 강화훈련 발대식에 참석한 것인데요. 충청남도 역도 선수단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역도선수단 일동은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 종합2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하계 강화훈련의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실을 얻는다. 선수대표 이지한. 충남 역도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김현수 코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김 코치의 제자였던 유민국 선수입니다. 유민국 선수 역시 당진중학교 출신인데 지금은 아산시청 역도팀에서 활약 중이라네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그리고 처음으로 당진 중학교 역도부에 금메달을 줬었던 제자예요. 실업팀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코치님이 이제 친구가 장난칠 친구인데 중학교 때 맨날 막 눈 못 맞추고 그랬는데 호랑이 코치님이 이제는 친구 같다네요. 말 못할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랍니다. 힘든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선수로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제자를 보며 가슴 가득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해봤고 이제 했었는데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요. 그걸 힘들고 또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참아준다는 게 그런 거로 해서 그냥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맙다, 감사하다. 발대식이 끝난 저녁. 코치님과 아이들이 찾은 곳은 스크린 야구장. 아이들 모두 난생 처음 와본다는데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야 공박! 빠른 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성이. 괜찮아! 천천히! 공 한 번 못 치고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너무 빠르고 너무 가까워요. 아직 감이 못 잡은 것 같아. 역도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코치님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오늘 마음껏 노네요. 네, 원래 평상시에 수요일은 운동을 쉬면 이제 학교 근처에서 뭐 이렇게 PC방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이런 것만 하는데 오늘은 여기 특별히 또 다른 데 왔고 당진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경험해보러 왔습니다. 이번엔 민정의 차례. 역도부가 함께하는 모임은 여자라고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민정아 이렇게 끝까지 보고 휘둘러야 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요. 이번엔 공을 제대로 쳤습니다. 역도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야구에도 소질이 보이는데요. 근데 워낙 이렇게 운동신경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야구에 있는지 몰랐어요. 운동신경. 근데 실제로 야구 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때린 거죠? 네, 소리 지르면서 신나게 노니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공 오는 거 끝까지 보면 돼요. 그냥 공 오는 거 보고 있어요. 네. 야구 규칙도 모르는 누나에게 타격 지도를 받고 신규일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번엔 공이 제대로 맞고 멀리 날아갔네요. 이제 다들 야구에 적응 좀 한 것 같죠? 김현수 코치가 나섭니다. 시원하게 안타를 날리는데요. 운동이라면 어디 내놔도 자신 있는 김 코치입니다. 그간 역도 훈련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도 확 날리고 모처럼 신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주말. 다시 역도장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 그 땀과 노력의 결과를 알기에 김 코치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참아 이겨내라고 외칩니다. 역도의 꿈을 이어나가기 위한 아이들의 끝없는 도전은 멈출 줄 모릅니다. 몸은 운동한 것 같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힘들어서.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메달을 한번 목에 걸어보는 게 제 미래의 꿈인 것 같아요. 제 꿈은 체육 선생님이에요. 원래 체육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저를 역도로 끌어주신 선생님을 보고 좀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자기 이제 목표들이 이제 뚜렷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형들이 열심히, 형 누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 동생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꾀를 부릴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